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윤곽 수술하면 볼 쳐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뼈 수술을 하는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또는 고통받고 또는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제가 부제로 단답식 또는 주관식 이렇게 글을 적어 놨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윤곽 수술하면 볼 쳐져요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단답식으로 OX라고 묻는다면 저는 O라고 주저없이 말할 거예요. 근데 주관식으로 만약에 서술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말할 거예요. 수술로 얻어지는 효과와 수술로 잃는 손해를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플러스라면 수술을 해볼 만한 거고 마이너스라면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절대적으로 맞고 절대적으로 틀린 거는 없어요.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고 또 모자르면 효과 없는 게 되고 그 적정선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오늘은 간단하게 작년 2월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조금 길고 어려워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고 또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은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볼처짐에 관여하는 변수는요, 나이, 피부 탄력, 피부 두께, 골삭제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해요. 뭐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여러 요인들이 서로 인터커넥션,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피부에 대해서만 보면 탄력도가 중요하죠. 제가 이 마스크 끈 고무줄을 이렇게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놨을 때 늘어났다가 놨을 때 줄어드는 정도. 이걸 탄력도라고 그러죠. 영어로 elastic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 줄어들 수 있는 이 탄력도가 좋으면 처짐이 없겠죠. 근데 이 탄력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일전에 손등을 여기다가 팔 위를 손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밀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물살처럼 흐물흐물거리는 사람이 있고 짱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고 또 꼬집어 봤을 때 두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탄력도는 떨어지고 여자일수록 탄력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고 또 집안이나 유전적 성향도 있어요. 엘러스탄노스 시니드롬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처럼 늘어나는 그런 병도 있어요. 유전병. 그 다음에 피하 조직의 뭐 지방 두께 또 진피 두께. 흑인들은 진피가 두껍고 백인들은 얇죠. 우리 황인종들은 백인에 가까운 사람과 흑인에 가까운 사람이 공존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봐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는 얇아져요. 남자들이 조금 두껍고 여자들이 얇고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또 있죠. 여기만 해도 변수가 지금 5개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도 최소 3개 이상의 변수가 존재해요. 그러면 변수가 지금 이 많은 것들 한 20여 가지가 서로 인터커넥션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괴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면 유지인데라는 거에 인터넷 괴담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거를 또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우선순위를 한번 두자면 저는 뼈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1번, 그 다음에 피부 상태, 그 다음에 피하 조직의 상태,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뭐 안면 유지인데 5번 또는 골막 얘기는 6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골막 얘기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면 대충 요런 순서대로 중요한데 이 뼈의 변화가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 되냐? 최소 50%는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피부는 최소 30%, 피하 조직은 최소 10%예요. 그럼 나머지는 안면 유지인데 골막은 뭐 5%, 뭐 그 정도밖에 영향을 못 줘요. 자,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안면 유지인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리를 최소화한다 어쩐다 뭐 이런 거 다 말장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시할 건 아니지만 뭐 그걸 갖고 고민하고 뭐 유지인대가 손상이 될까요? 어쩔까요? 뭐 이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골막을 뭐 다시 꼬매주면 덜 처진다던데 뭐 이런 얘기 또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요거에 또 집착해가지고 요런 거. 우선순위로 보면 가장 뒤에 밀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다 할 건 아니고, 주로는 이 제가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쉽잖아요. 뼈. 얼마나 많이 줄어드느냐, 얼마나 많이 잘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피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또는 유전적 경향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하 조직. 이건 환자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해서 체지방률을 낮추면 좋아지는 거예요. 안면 유지인데 환자분이 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4번. 근육.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안면 유지인데 이것도 환자분이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골막. 이것도 환자분이 신경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환자분이 신경 써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뼈를 얼마나 줄일 거냐 의사랑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술 전에 환자가 고민해야 될 내용은 얼마나 뼈를 줄일 것이냐와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내 피부 두께가 어느 정도고 윤곽 수술에 적합한 피하 조직 상태냐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뼈랑 이 피하 조직만 체크해도 환자분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질문이 윤곽 수술하면 볼 쳐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단답식으로 말씀드리면 네 라고 말할 거고요. 어떤 경우에 많이 쳐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뼈를 많이 줄이면 많이 쳐져요. 또 얼굴 살이 탄력이 없으면 많이 쳐져요. 또 얼굴에 살이 많으면 많이 쳐져요. 이렇게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처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여하는 요소들이고, 그런 처짐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광대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에요. 제가 아까 고무줄을 말씀드렸는데 근육이라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오리진이라고 하고 인서션이라고 저희는 영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뼈가 근육이 있으면 어디에 붙어 있고 작용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고 작용점은 여기인 거예요. 자, 다시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근육이 어딘가에 붙어서 고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부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오리진이라고 그래요. 고정된 부분. 그 다음에 인서션은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안 움직여요. 그리고 얘만 움직여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은 여기에 붙거든요. 여기. 그래서 광대뼈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쓰여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근육이 여기 작용점이 여기 있어서 얘가 이렇게 당겨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광대 수술한 사람들이 대부분 왜 다 나 볼 쳐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거의 열이면 열, 볼 쳐졌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지금은 광대 수술은 볼 쳐진다라는 게 환자들 머릿속에 완전히 가득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광대 수술에서 우리가 박리를 할 때 자르고 들어가는 근육은 여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박리하는 범위는 여기서 그려보면 요 정도를 박리하게 돼요. 요 정도를. 그러면 이 근육은 잘렸다가 꼬맬 때 다시 꼬매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걸 쿼드리셉스라고 그러는데 쿼드라투스 라비 수피리어라고 해서 요게 뭐 4개의 머리통을 가진 근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근육들은 자르고 들어가요. 수술할 때 실제로. 그리고 꼬맬 때 다시 꼬매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잘리지는 않는데 이 오리진 부위가 뼈랑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자, 고정점이 있고 작용점이 있어요. 오리진하고 인서션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얘가 움직여. 그러면 고무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왜? 이렇게 뼈에 붙어서 고정돼 있던 애가 분리가 됐어.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근육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고 있던 애가 이렇게 꼬부라져 버린다고요. 자, 그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여기에 있던 이 고정돼 있던 광대뼈가 분리가 일어나면서 일부 이 고정점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뭐 요런 데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근육은 짧아지면 뚱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가 불룩해져요. 다시 말하면 팔자 부위가 불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 부위가. 이렇게 돼요. 이거를 제가 뭉침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육이 붙어 있다가 떨어졌으니 이렇게 뭉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된 걸 갖고서 처졌다고 할 거냐. 이걸 처졌다고 할 거냐는 거죠. 튀어나왔다고 뭉쳤다고 표현해야 될 내용을 팔자주름이 깊어졌다는 이렇게 됐다는 이유로 나 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계속 지속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6개월, 1년 지나면 또 어쨌든 이 분리됐던 오리진 부분에 있던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은 뼈 부위에 가서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근육도 짧아지고 두꺼워져 있던 애가 제자리를 잡아서 또 자리를 잡고서 짧아진 채로 얇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시작점이 여기였다면 수술을 하고 나면 어쨌든 얘 위치가 아래쪽으로 변화되는 건 맞아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움직인 채로 여기서 고정이 됐다 해도 얘가 볼록해지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광대 수술에서 환자들이 제일 헷갈리고 이 뭉침과 처짐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진짜 팔자주름이 깊어졌는지, 그 다음에 팔자주름 윗부분에 여기 살이 두꺼워졌는지 안 두꺼워졌는지 최소 6개월 지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두꺼워지는 때가 2달에서 3달째예요. 그럼 2달에서 3달째인데 2달에서 3달째쯤이면 뼈는 이제 붙어서 별로 아프지도 않고 얼굴에 부었던 큰 붓기는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환자는 난 다 나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볼록한 게 남아 있으니까 그 시기에 뭐 윤곽 주사니 뭐 체외 충격파 치료니 흉살 주사니 뭐 마사지 뭐 하시기니 뭐 한약 침 맞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그 시기에 막 해요. 그럼 한 2달 하겠죠? 그러고 나면 어쨌든 시간이 흘러 4, 5개월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저 근육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6개월째 되면 이제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이 불룩한 게 좀 사라지는 느낌이. 그러면 그분들이 또 뭐라고 쓰느냐? 내가 윤곽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됐다. 내가 체외 충격파를 받아서 그나마 나아졌다. 내가 침을 맞아서 이렇게 남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요. 이게 진짜 제가 볼 땐 답답한 거예요. 그 시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환자분이 이해를 못하고 못 견딘다는 게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광대 수술에서 볼 쳐지는 거는 팔자주름 깊어지고 뭐 볼볼록해지고 이런 거는 여기서 문제를 찾으시라. 이건 메커니즘이 이렇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또 입 주변에 이런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입을 오 이렇게 우물이는 지금 보시면 입을 오 이렇게 우물이는 근육,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 근육 리스리우스라고 하는 뭐 근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나잘리스 머슬이라고 하는데 그런 머슬들 그다음에 요 밑에 디프레서 앵귤라리 오리스라고 그래 가지고 입꼬리 내림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근육들 또 여기 있는 근육은 또 이런 거 할 때, 할 때. 이런 거 할 때 요 근육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모든 근육들이 입 주변에서 벌어지는데 수술하고 나면은 여기가 잘린다고 그랬고 얘는 분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색해지고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2주 실밥 뽑으면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입 운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입 운동 열심히 하라는 게 뭐냐면 주로는 이거. 실밥 뽑고 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꼬맬 때 자를 때는 이렇게 자르지만 꼬맬 때는 이렇게 꼬매놔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펴지거든요. 근데 꼬맬 때 이렇게 꼬매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꼬매져요. 그래서 바발이 껴요. 그래서 살짝 이걸 이버전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돌출시켜서 꼬매요, 저희는. 그래야 실밥 뽑고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나갔을 때 이게 평평하게 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꼬매놓으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함몰돼서
나서요. 그럼 여기 또 막 음식 끼고 막 그러면서 상처 덧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짧아져 있는 느낌과 땡기는 느낌과 뭉치는 느낌을, 이렇게 되는 느낌을 다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한 내용이, 실제 이건 환자 CT에서 그러면 근육이 보이냐 안 보이냐인데, 잘 보면 보여요. 이 마음의 눈을 뜨면 지금 여기 입꼬리 내림근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 여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낙서해서 안 보일 텐데 여기 보면 요 끈 같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두께가 얼만큼이냐? 한 5mm 정도 폭에 두께는 한 2mm밖에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얇은 근육이에요. 근데 근육이 수축하면 주변의 살들도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이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이 보여요. 마이너 머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런 근육들이 지금 요 근육들이 보이는 거예요. CT에서도. 잘 보면. 음. 그래서 요런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 근육을 이해를 못하면 사각턱 수술했을 때 수술에 대한 그 뭐랄까 처짐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자, 얼굴에 사각턱 수술을 하면은 박리가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입꼬리 내림근, 그 다음에 플라스티스마, 그 다음에 교근, 이런 애들이 분리가 돼요. 근데 각 근육이 아까 말한 오리진이라는 데가 달라요. 자, 입꼬리 내림가, 먼저 플라스티스마부터 볼게요. 플라스티스마가 이렇게 있는데, 플라스티스마는 오리진이 여기에요. 이, 우리 대흉근의 근막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정점이 여기고, 얘를 이렇게 수축시켜서 당기는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걸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이게 플라스티스마예요. 그러면 이 근육의 작용 방향은 여기를 고정점으로 해서 여기를 일로 당겨가는 이런 모습을 택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 얼굴이 가렸구나. 여기가 고정점이고 근육이 이렇게 당겨져요. 자, 그러면 수술할 때 여기가 박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요만큼이. 그죠? 사각턱 수술할 때. 그러면 이 근육이 당기면 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교근은 어떠냐는 거죠. 교근은 고정점이 여기예요. 고정점이 여기고 사각턱 수술할 때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요. 박리가 이만큼이.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수축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오히려 얘는 이 근육 위에 붙어 있는 살을 가지고 일로 끄집어 올려가요. 그러면 귀밑각만 이렇게 쏙 자르는 만약에 수술을 했다. 여기만 이렇게 자르는 수술을 했다. 그러면 처짐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 요 위에 붙어 있는 살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처짐이 없어요. 사각턱 수술하고 여러분 뭐 인터넷 어디를 뒤져봐도 좋은데 사각턱 수술하고 여기가 처졌다는 사람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처졌다고 안 하고 패여서 개턱됐다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처져서 늘어진 경우가 없어요. 요만큼은.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아까 플라시스마 때문에 처지는 요 부분은 어디냐? 그럼 얼굴에서 보면 여기예요, 여기. 자, 교근 이 악물면 제 턱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교근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교근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교근이 없어요. 플라시스마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입꼬리 내림근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근데 입꼬리 내림근은 또 그러면 고정점이 어디냐? 고정점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입꼬리를 내리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고정점이 분리가 일어나면 얘가 땡겨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입꼬리 내림근은 고정점 오리진이 여기고 작용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입꼬리를 내리는 애예요. 근데 얘가 분리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우스 코너 입 끝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근육이 만나는 점이에요. 이렇게 D라고 써져 있는 여기. 그래서 여기는 근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다 모여서 고정점처럼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밸런싱을 이루는 데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분리되면 얘 역시도 이렇게 끌고 올라가요. 짧아지면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근 때문에, 교근이 땡기는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패이고, 여기는 플라시스마가 땡기는 힘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늘어지고, 얘는 플라시스마가 있지만 플라시스마 힘보다 얘가 힘이 더 세니까 여기서 이렇게 꺼지고,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사각턱에서는. 그래서 실제 그런 환자들 예를 보면 지금 수술한 예거든요. 사각턱을 이렇게 막 왕창 잘라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늘어져 있잖아요. 뼈가 늘어져서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살이 늘어져 있잖아요. 지금 뼈랑 중첩한 그림에서도 그렇죠. 밑에 가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꺼지고 늘어지고 꺼지고가 명확하죠. 그럼 뼈를 보자고요. 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끈해요. 그럼 여기까지는 매끈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얘는 올라가고 얘는 왜 내려오냐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또 왜 올라갔냐는 거예요. 물론 뼈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뼈가 없으면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올라가잖아요. 얘는 입꼬리 내린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옆으로 봐서도 또 턱도 많이 잘라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살, 여기는 뭉쳤죠? 근육 묶어준다고 묶어서 여기에다가 붙여 놓은 것 같아요. 너무 당겨 놓으면 또 이렇게 뭉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늘어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윤곽수술에서의 처짐 얘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하면 광대 수술에서 처지는 데는 볼이 볼록해지는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머슬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사각턱만, 요 귀밑각만 딱 잘랐을 때는 처짐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긴 곡선이든 티졸골이든 여기를 박리를 다 해서 막 잘라내면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오고 여기는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라인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봐온 거의 모든 환자에서의 볼체중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진들이 저한테 가장 수술하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여기 볼륨 메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더 자르자고 보통 오죠.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뼈가 남아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땐 저번에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뼈가 있어서 튀어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얘는 살이 뼈가 없어서 받쳐주는 데가 없어서 늘어진 거예요. 얘는 교근이 땡겨서 올라간 거예요. 얘는 입꼬리 내림근이 분리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요 그림 제가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요 그림하고 지금 요 그림하고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딥페이셜 팻이라고 얼굴에 지방은 두 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깊은 층에 있는 거고 얘는 슈퍼피셜 팻이 이렇게 또 다르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픽스드 포인트라고 있죠. 픽세이션 포인트. 고정점이라고 이제 뭐 한국말로 하겠지만, 여기가 그러면 실제 여기서는 어디냐는 거예요. 이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곡선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광대 수술할 때 박리가 일어나는 부위는 결국 여기 정도밖에 안 되고, 그 고정점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얘가 잘못 그려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많고, 여기 광대뼈 요점은 그 픽세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데는 트루 리가멘트라고 해서 굉장히 뼈랑 단단하게 붙어 있는 안면 유지인대예요. 그러니까 안면 유지인대에서 신경 쓸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상방 고정한다고 일로 끄집고 올라가거나 체부뼈를 많이 자르면 이 인대는 올라가겠지만 살은 어떻게 따라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유지인대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실제 유지인대는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딤플이 생기면서 페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볼페임도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었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픽세이션 포인트라고 하는 데는 뼈랑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경막 구조다. 그래서 트루 리가멘트라고 표현을 한다.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랑 마세터릭 리가멘트.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느끼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는 교근이 이렇게 있어서 생기는 그런 리가멘트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광대에서 꺾이는 부분. 실제 뼈 사진에서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실제 뼈에서 보면은 여기서 근육을 조금 없애볼게요. 실제 그 픽세이션 포인트는 여기에요. 그래서 교근이 지금 근육을 하나 붙여보면, 교근까지만 붙여보면 픽세이션 포인트는 여기고 교근 앞을 따라서 이렇게 트루 리가멘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리가멘트가 하나 단단한 게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가는 안면 유지 인대가 있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 안면 유지 인대가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데가 결국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박리 범위가 우리 광대 수술할 때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이해를 하시면 비교적 간단한 얼굴의 그 지방, 아니 볼처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오늘 말씀드린 거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 2월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조금 길지만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윤곽 수술하면 볼 쳐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말하면 볼 쳐집니다 라고 말할 거고, 주관식으로 얘기하면 처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이 얼마나 처지고 얼마나 효과를 볼지와의 시소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건 환자마다 이 수많은 변수들을 의사가 환자랑 대면 상담하고 CT 보면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경험이 있는 의사가 여러분한테 판단하는 게 좀 더 맞겠고, 일부 인터넷에서 이 수많은 변수 중에서 겨우 요거 하나 또는 뭐 겨우 요거 하나 갖고서 이 전체를 설명하려는 그런 영상들이나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정말 부족하고 어불성설이고, 정말 미국도 안 가본 사람들이 미국 햄버거 맥도날드 하나 먹어보고 맥도날드로 미국을 설명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정말 부족한 내용이고, 저는 그런 글들이 넘쳐나는 게 사실은 싫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같은 얘기가 한 1년 정도 지나가면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수술을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하면서 또 잊혀지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대면 상담을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거의 모든 환자한테 이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버전을 하나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 긴 버전 그런 거는 작년 2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